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를 느꼈어요. 예를 들면은 SNS를 하고 콘텐츠를 쌓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책으로 만들지? 네, 안녕하세요.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그 책 쓰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제가 화면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나는 키워드들을 좀 적어봤어요.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SNS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선은 제가 최근에 이 책 쓰기 강의를 준비하고 런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를 느꼈어요. 예를 들면은 SNS를 하고 콘텐츠를 쌓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책으로 만들지? 그래서 이 밑에 그림에 굉장히 이렇게 꼬여있는 실타래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고 이걸 어떻게 하면 책으로 만들어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뭉친 실타래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하면 충분히 이 이야기를 이런 주제로 뽑아낼 수 있구나. 뭔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SNS에 이렇게 콘텐츠를 뭔가를 쌓고 있는데 뭔가 두서가 없는 것 같고 딱히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콘텐츠를 올린 게 아니라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책으로 만들어내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으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SNS에 뭐 1번부터 5번까지의 컨텐츠가 여러 가지 올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번에서 5번까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관찰을 해보시는 거예요. 분석도 해보시고 1번은 세모를 이야기를 하는구나. 2번은 동그라미를 이야기하네. 가만히 있어 보니까 3번도 동그라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4번은 네모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5번은 또 이렇게 보니까 1번과 좀 비슷하게 세모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 그러면은 뭐 세모가 2개 나왔고 동그라미도 2개 나왔고 뭐 네모는 하나 정도 나왔네. 그럼 1번에서 5번까지는 이런 특징들이, 이런 키워드들이 뽑아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를 하나로 묶으면 어떤 의미가 나올까? 이거는 도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구나. 큰 범주로 봤을 때는 도형 안에는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 큰 범주의 주제는 책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제는 도형이라는 걸 해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세모가 있어도 도형이라는 주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처음에는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이런 주제처럼 보였지만 이거를 막상 이렇게 나눠보니까 큰 틀은 결국에는 도형이란 틀 안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밑에 이렇게 아이 그림을 그려놨고 그 아이의 심장 안에 하트를 그려놨어요. 저는 이걸 어떤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이 도형이라는 주제를 만약에 파악을 했고 그럼 내 책의 주제는 뭔가 컨셉은 도형이 될 거야 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는 나는 정말 이거를 표현하고자 했던 게 맞을까?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 게 맞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도형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또 다른 뭔가 이런 성격을 얘기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사람들 성격에는 세모난 사람이 있고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어 라고 해서 성격이라는 걸 의미를 할 수가 있잖아요. 큰 범주로 봤을 때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내가 처음에 봤던 거는 도형이라는 큰 범주가 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결국에는 성격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100일 동안 일기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책의 느낌을 많이 낼 수 있을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도형으로 처음에는 이런 뭉쳐있는 실타래를 한 덩어리씩 이렇게 분류를 하는 작업을 실시를 했었고, 그거를 보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였구나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느끼게 됐어요. 일기는 정말 뭐 한 줄, 두 줄짜리 그때 그날 썼던 일기이기 때문에 정말 짧은 글이었고, 이게 어떻게 될까 싶었지만, 사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였구나. 저는 사실 지금 슬럼프 극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를 깨달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출간 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엊그제부터 투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제 샘플 원고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할 거고, 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강의에서 조금 더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각자만의 SNS에서 글이나 뭔가 컨텐츠를 계속 발행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브런치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시는 분, 짤막한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의 SNS를 한번 돌아보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콘텐츠를 분류해보는 거, 큰 좀 덩어리로 한번 구분 짓고, 결국엔 이 덩어리들을 담는 큰 주제는 뭐가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찾아도 바로 저처럼 이렇게 출간 기획서를 쓰고 투고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간 기획서나 이런 투고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 이런 PDF에 출간 기획서 양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난 이 주제로 한번 진짜 출간 기획서를 진짜 도전해 봐야겠어, 그냥 한번 부딪혀 봐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가볍게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단에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이런 PDF 파일을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요거 한번 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진짜 책 쓰기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 강의에도 한번 와주시면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모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